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영어 공부 방법 속에 영어 독해 제2탄 영어 동화 읽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자, 출처는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 나가세요.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와도 그냥 추측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으면 됩니다. 모르는 문장은 그런 상황을 뒤에서 여러 번 만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는 미리 혹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자꾸 걸리면 진도가 안 나가고, 진도가 안 나가면 금방 그만둡니다. 읽을 때는 오직 줄거리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실은 원어민들이 우리 국어 공부할 때, 국어 소설을 읽을 때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뭐 단어 하나씩 모르는 게 나온다고 계속 그걸 찾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초중고에서 선생님들은 이상적인 방법으로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고 뭐 그걸 단어장에 기입을 하고 뭐 이렇게 또 뭔가 것을 다 참고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단어 실력이 이미 뛰어난 사람 같으면요,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안 나온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나올 때는, 물론 너무 많이 나와도 그런 거는 아예 읽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보는데, 영어 책을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런 책은 미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책을 읽지 마시고요. 자기가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오는 단어, 한 페이지에 뭐 한 서너 개 혹은 너댓 개, 이 정도 나오는 책을 보셔야 됩니다. 뭐 한 페이지 모르는 단어 10개 이상 나온다, 뭐 10개, 20개씩 나온다 이러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진도가 정말 안 나갑니다. 게다가 그것을 막 그냥 그 단어장에 막 적으면서까지 나중에 외울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뭐 독해 공부를 하는 것인지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단어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해는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너무 진도가 안 나가면은 금방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영어 실력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뭐 이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하셔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력이 아직 그렇게 뭐 경지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막 그냥 열을 내서 공부하다가, 뭐 보통 보면 영어 소설 같은 거 사면은 첫 페이지가 아주 새카맣니다. 온갖 단어들로 그 단어를 찾아서 막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깨끗합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실력이 늘겠습니까? 일단은 독해는요,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설사 모르는 단어가 많다 하더라도요, 문장을 많이 보시는 것이 그게 유익합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찾고 열심히 이상적으로 공부하셔도 한 페이지 읽고 말아버리면은 그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는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단어 실력은 좀 미리 늘리십시오. 아니면 아예 그 소설책을 뭐 사더라도요, 아예 단어 공부만 하겠다, 독해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단어만 줄창 찾으시든지, 그래서 단어를 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독해를 하시든지, 이렇게 그 단어 공부와 독해 공부를 조금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단어 공부, 독해 공부, 게다가 뭐 문법 공부까지 그냥 다 합쳐서 한꺼번에 그냥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신다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답게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뭐 뿌듯할지 모르지만은 금방 포기합니다. 그 금방 포기하는 공부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특히 독해를 하실 때는요, 진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진도를 나가서 일단 그 책이 끝이 나야지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죠. 진도가 안 나가면 뭐 아무리 그 책이 내용이 좋아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진도를 쭉쭉쭉 뽑으셔야 되는데, 진도를 뽑으시기 위해서는 단어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여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많이 읽다 보면요. 단어 실력도 저절로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어 실력을 늘리는 가장 첩경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외운다 하죠. 물론 단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뭐 죄다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아예 독해 자체가 뭐 그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 분은 일단 제외하고 그런 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은 단어를 별도로 좀 외우십시오. 단어만 별도로 단어장을 하나 사셔가지고 줄창 그걸 그냥 죽기 살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휘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독해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이 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독해는 종합적인 공부로서 단어, 수거, 문법, 회화, 듣기, 작문 실력을 한꺼번에 늘려줍니다. 모든 영어 공부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것이 읽기입니다. 독해를 많이 하면 소위 영어의 내공이 쌓여갑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어 고수는 모두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요. 이 보시죠. 독해는 종합적인 공부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화나 듣기 이런 것은요. 열심히 하면 그것만 늘어납니다. 그냥 그것만. 근데 독해는 열심히 하면요. 단어 공부되고 수거 공부되고 문법 공부되고 회화 공부되고 듣기 공부되고 작문 공부 다 됩니다. 이것은 물론 회화 공부는 사실은 별도로 하실 좀 특이합니다. 이것은 물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나중에 뭐 회화를 엄청 잘하게 되면은 좀 유창한 그런 유식한 그런 표현이 나오고 뭐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회화란 것이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게 회화가 아니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려면 사실은 독해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필요하지 그때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말만 그냥 하면 뭐합니까? 아무 실속 없는 말 뭐 그냥 인사만 잔뜩 하고 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따따따따따 하는 그 듣는 사람이 그거 뭐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말을 실속 없는 말을 아무 내용이 없는 말을 예 하여튼 이 독해는요 그 자신의 어떤 영어 실력뿐 아니라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늘려줍니다. 예, 지식 자체를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독해입니다. 독해를 그냥 영어 공부만 하기 위해서 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독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내용을 내 지식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단어도 늘고 자기가 이미 익힌 단어는 까먹지도 않고 또 그 단어의 어떤 진정한 깊이 있는 뜻을 더 심도 있게 알게 되고 수고 마찬가지 문법도요 독해를 많이 한 문법이 늘어납니다.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이 문법 공부를 하면 금방 늘어버립니다. 근데 독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문법만 생으로 그냥 문법만 이렇게 억지로 하면요 잘 늘리도 않습니다. 회화, 듣기도 이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어휘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잘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읽을 수도 모르는 것을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런 수가 있죠. 듣기란 것이 그냥 뭐 회화만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떤 토론을 듣고 상대방의 발표를 듣고 뭐 논문도 심지어 논문 발표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 걸 하면은 독해 실력이 안 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이 장문은 정말 그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은 장문을 하면요 굉장히 문장이 멋있고 유식해집니다. 읽은 만큼 사실은 장문이 나옵니다. 물론 장문은 별도로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읽기만 잔뜩 읽고 장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 장문 못합니다. 그런 분이 열심히 장문을 하면은 그 실력의 깊이가 굉장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독해입니다. 예, 그래서 독해가 정말 중요하다. 영어의 내공을 늘려준다 하죠. 우리 내공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있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 쌓여 있는 엄청난 실력을 말하는데 그런 내공을 늘려주는 것이 바로 독해입니다. 그다음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성적 상위 1%에 드는 학생이라면 대체로 초등학교 때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은 학생입니다. 이것은 사실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때 뭐 영어 과목이 없었을 뿐더러 뭐 그렇게 동화책을 많이 읽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많이 읽어서.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영어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영어 동화책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은 사람, 즉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이런 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 가면 실력이 팍팍 늘어서 1% 내에 들어갑니다. 예. 그럼 뭐 수능 잘 치죠. 대학 좋은데 또 갈 수 있겠죠. 물론 요새는 뭐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영어 실력이 뭐 그렇게 영어 실력의 차이가 뭐 이제 그
아주 많이 첨예하게 뭐 아주 날카롭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영어는 근데 영어는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면요 영어하고 수학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는 수학이 중요하죠. 대학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정말 영어 세상이 영어 모르면 이제 공부를 하기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지금 그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서 뭐 등급제로 된다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영어는 사실은 평생을 위해서 영포자는 인포자를 하죠. 영어를 포기한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고 수포자는 대포자라.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대학 입시를 포기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수학이 결정적입니다만은 일단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요 영어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 그 뭐 절대평가 된다고 해서 수능에서 소홀히 할 게 안 됩니다. 자, 읽기는 모든 공부의 기초이면서 또한 완성입니다. 이런 동화들을 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영문 독해력은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게 쑥쑥 향상됩니다. 일단은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단어를 찾고 문법을 찾고 난리합니다. 근데 일단은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재미있게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소설 자체를요 자기한테 너무 버거운 걸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있죠. 그 분야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 책이 비록 좀 겉으로 보기에 공부하기에 좀 마땅치 않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흥미있는 어떤 내용은요. 그건 뭐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많이 읽게 되면요. 비록 콘텐츠가 좀 시원찮더라도요. 많이 읽어버리면은 그 엄청난 독해력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에 학습하기에 적합한 그런 독해책이라 하더라도요. 조금 읽어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독해는요. 다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도 좋습니다. 많이만 읽으시면 독해 실력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무리 뭐 정독을 해도요. 읽는 양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정독을 해야 될 때고 있고 다독을 해야 될 때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일단 공부로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할 때는 일단 다독이 중요합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재미있게 읽다 보면 독해 실력은 저절로 따라오죠.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게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거의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그냥 거기에만 목을 메고 너무 공부로 하면 이건 이제 욕심만 지나치지 뭐가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힘듭니다. 인내심 가지고 한다고요? 인내심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인내심 가지고 하다가 코 깨집니다. 예, 머리 아주 그냥 뒤통수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분은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책도 쓰셨는데 그분의 진정한 뜻은 영어를 공부로서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하되 그걸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밌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밌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재밌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요. 일단은 좀 속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도가 쭉쭉 나가면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빨리 끝나버리면 보람이 있죠. 차라리 한 번 더 읽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읽어서. 그걸 뭐 너무 정독을 해서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나가다가 말아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독을 해서 한 번 다 읽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죠. 한 번 더, 세 번째 읽어버리면 거의 정독처럼 돼버립니다. 그게 좋죠. 자신에게 보람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믿지 말고 자꾸 보람 같은 걸 믿으십시오. 보람. 흥미 이런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뭐 지독하고 인내심 있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다 그만두죠. 자, 욕심을 버리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영어 실력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그냥 재미있게 하십시오. 공부가 안 돼도 좋습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영어 공부를 버리고 영어를 버리고 재미있게 하십시오. 그게 모든 그 문제를 푸는 열쇠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이 뭐 제가 쓴 글이니까 뭐 그냥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 나가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단어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여러 번 실제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대충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단어의 분위기나 색깔은 사전에서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단어를 제가 찾지 말라고 한 게 단어 실력이 단어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휘는요. 영어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어휘입니다.
독해하기 전에 어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영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독해를 많이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일단 어휘력을 충분하게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는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휘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휘력을 늘리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독해와 어휘를 분리하시는 것이 일단 저는 그런 제안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뭐 이미 영어 실력이 상당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몇 개 정도는 찾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단어를 찾게 되면은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공부를 포기하니까 문제입니다. 나는 단어 찾아도 재밌다. 그러면 찾으십시오. 그거 최고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독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단어 실력까지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단어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요. 독해를 많이 하십시오. 찾지 마시고. 그러면은 상당한 어떤 그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폭발적인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너무너무 도저히 그 방법까지 안 되면은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방법을 바꾸되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의 방법이라도 자기에게 안 맞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제가 이 영어 공부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죠. 다른 분의 방법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보시라 이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 실력을 유지하는 데도 독해가 최고죠. 단어를 별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독서량을 유지만 해도 단어 실력은 줄지 않습니다. 예. 이게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은요. 단어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단어 실력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유지가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독해를 하면 뭡니까? 다 단어 천지죠. 단어의 바다죠. 그 단어의 바다에서 막 헤엄치는데 얼마나 단어가 많이 알게 되면 또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독서량이 늘는 어휘력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어휘력이 유지되며 더 나아가 대충 알고 있던 의미가 더 정확해지고 뚜렷해지면 진정한 단어의 뜻은 독해 속에 있습니다. 문장 속에 있죠. 특히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단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이렇게나 저렇게나 독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평소에 무식하게 단어만 따로 외웠더라도 저는 정말 단어를 무식하겠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조그만 거의 사전 같은 단어책을 하나 외워버렸습니다. 뭐 거의 한 2만 단어 가까이 되는 것을 외웠었는데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단어 외우는 게 쉬운 것 같죠? 사실 영어에서 단어 외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단순하거든요. 예, 아주 어렵습니다. 뭐 저처럼 할 필요는 없더라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을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단어만 따로 외웠더라도 나중에 독해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단어들을 접하게 되므로 독해를 하면서 외운 단어들처럼 깊이 체화됩니다. 그 단어의 확실한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단어만 외우고 독해를 안 하면요. 그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아주 불완전하죠. 자, 한마디로 독해야말로 어휘력을 늘리고 유지하고 정확히 하는데도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해는 종합 공부인 셈이죠. 것이죠. 다음 페이지. 참고로 상급자라 해도 다 같은 실력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저는 요새는 와우를 안 합니다만 옛날에 그때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뭐 이미 뭐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그때가 뭐 참 오래전이죠. 중학교 때 와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우를 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와우 1단계부터 올라가는 것을 계속 봤고 그 당시 우리 아들이 한참 할 때 말렙이죠. 말렙이 소위 그 만땅 레벨이죠. 말렙 하면은 그게 60레벨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아마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뭐 100레벨 이상 갔겠죠. 이제 그런데
그 당시 60레벨, 그러니까 60레벨이, 우리 아들이 60레벨이 됐는데, 그 이제 61레벨은 없습니다. 60레벨이 최고 레벨이니까. 근데 60레벨 내에서요, 그 실력 차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방 60레벨 된 사람하고 그 60레벨에서 온갖 산전수전 다 샀고 온갖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60레벨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예,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건 1레벨하고 60레벨 금방 된 사람하고 차이 있죠. 자, 1레벨 이제 막 시작한 사람, 그 사람하고 이제 막 60레벨, 만레벨 단 사람하고 그 차이보다 막 60레벨 단 사람하고 60레벨 중에서 최고 참인 60레벨이 있죠. 그 사람하고 차이는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영어 잘하는 사람 내에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영어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자, 초기 상급자란 그러면 무엇인가? 일단 독해 자신감이 있고 어떤 문장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는 상태이며 모르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의욕과 투지가 불타는 수준을 말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문장들을 발전의 기회로 바라보는 수준이죠. 이 수준까지 가면 일단 그 사람은 영어가 강점이 되었으며 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요 단계가 된 것이 대학교 1학년 3월 달 말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저는 어휘력이 뛰어나니까 대학 들어가서 시간이 많으니까 바로 영어신문을 봤죠. 그것도 구독한 게 아니고 학교 영어신문대에서 계속 봤죠. 그냥 단어를 다 아니까 단어 모르는 게 거의 안 나오니까 계속 보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한 달 만에 그냥 떨어지듯이 그렇게 확 차게 나버렸습니다. 예, 제가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초기 상급자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영어 그만하라고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가면 일단 성공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문제죠. 예, 물론 그때부터 진짜 저기 엄청난 상급자하고는 실력이 천지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까지만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시간만 되면 그 사람은 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절대 시간이 이제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부족하겠죠. 자, 하여튼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시 중급자나 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이거 확실합니다. 영어가 좋은 게 이겁니다. 한번 올라가 버리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영어를 놓았다 하더라도 약간만 하면 금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그 자신감이죠. 그리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법을 한번 터득한 사람은요. 자신만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수준은요. 맘만 휙 갑니다. 물론 한동안 영어를 안 하면 다 까먹어버리겠죠. 특히 어휘 많이 까먹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금방 자신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어 실력 자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한번 자리 잡은 자신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한번 배운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듯이요. 예, 이런 겁니다. 예, 이것처럼 운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운전을 상당히 잘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쉬었다. 한 몇 년을 쉬었다. 그래도 그분이 다음에 운전을 하면 또 초보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좀 헤매겠죠. 그러나 금방 회복하죠. 그 감각이라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능입니다. 우리 머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기술, 우리 손에 익힌, 물론 언어는 머리로 익히죠.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익힌 것이고 근육이 단련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은 어디 멀리 가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초기 상급자 수준까지만 가라 이거죠. 그러면 영어만큼 평생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영어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예, 이거 지금도 제가 이게 영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제가 저는 이런 이 방송을 제가 물론 돈도 좀 벌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혹시 벌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 영어를 강의를 하는 게 이렇게 영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눈만 뜨면 이게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미칩니다. 물론 번역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이렇게 그 독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독해를 통해서 결국은 영어 초기 상급자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어느 정도 어휘 실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실 땐 단어를 찾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찾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많이 나와도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참는 겁니다.
막 모르는 거 있다고 막 다 찾아버리면, 속 시원하게 찾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진을 다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를 비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지 마시고, 예? 계속 찾지, 끝까지 찾지 마시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보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모르는 단어 줄을 쳐놓으세요. 그냥 줄을 쳐놓으시고 계속 하시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딱 덮은 다음에 다시 그 단어를, 그 단어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그때는 독해를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다시 그 책을 처음부터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쭉 읽어보세요. 그럼 뭐 거의 다 알게 되겠죠. 그게 진정한 독해죠. 독해를 할 때는 독해답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 책을 읽을 때 단어를 계속 찾으면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독해가 아니죠. 그것은 단어 공부죠. 예. 그러니까 독해를 하실 땐 단어를 찾지 마시고 진도를 최대한 빨리 나가십시오. 왜냐? 일단 실정이 나기 전에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가다 그만두면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영어 독해 방법론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